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글을 한 편 써보겠습니다. 학습 방법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자, 오늘 쓸 글은 역시 초급자용인데요. 사건을 통해서 글감을 찾아내고 그 글감을 가지고 멋진 글을 한 편 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건이 전개가 되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글을 쓰는 것입니다. 지방에 강의하러 다닐 때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이용했는데 그 버스의 에어컨에 위생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악취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의 창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열 수가 없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숨을 어떻게 쉬어야 할지 고민을 했다.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내 차를 가지고 간다면 갈 수도 있겠지만 또 운전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고속버스를 이용하고 싶다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에어컨 청소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버스 기사 아저씨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글을 쓸 텐데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지만 글로 그것을 전환시키려고 하면 생각을 깊이 해야 되겠죠. 자,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것, 주제가 무엇이냐 했을 때 버스의 에어컨 청소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소재는 키워드나 글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고속버스, 시외버스, 또 뭐 에어컨, 그 다음에 레지오넬라균, 그 에어컨에 서식하는 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창문,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글을 엮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도 이 상황을 떠올려 보시고 이것을 어떻게 글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냥 쓰는 것을 보고만 계시지 말고요. 나라면 어떻게 쓰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동영상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목은 일단 레지오넬라균 경계하기라고 정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지금 설명드렸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글로 옮겨 보겠습니다. 우선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타고 다닌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지방에 강의하러 다닐 때 주로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이용하는데 요즘은 각별히 레지오넬라균 을 경계하게 된다. 에어컨에 서식하는 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화두를 일단 던졌죠.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를 먼저 예측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버스 에어컨에서 나오는 퀴퀴한 냄새를 맡으며 내 허파가 잘 견뎌주기를 바랐다. 자, 이런 생활문이나 뭐 실용글쓰기 같은 것을 하실 때는 굳이 서론, 본론, 결론을 생각하면서 글을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되면 글이 딱딱해지고 또 뭘 어떻게 써야 될지 더 혼동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쓰시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그 논리 전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도 갈 때 2시간, 올 때 2시간 동안
차 타고 오면서 여기는 뭐 이렇게 예, 숫자 대신에 이렇게 쓰는 게 낫겠죠. 숨을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고민했다. 자, 고민을 엿볼 수가 있죠. 창문을 열 수도 없고 꼼짝없이 버스 내부의 공기로 숨을 쉬어야 하는데 쉬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여졌다. 네, 생각의 흐름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뭐 형식을 그렇게 굳이 따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의 흐름대로 쭉쭉쭉쭉 전개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고민해야 하나? 숨 쉬는 것까지 고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내 차를 갖고 가면 그럴 염려는 없겠지만 운전도 노동이라 그 노동은 피하고 싶은데 운전을 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사 아저씨들 당부하는 말을 씁니다. 에어컨 좀 청소해주면 안 되나요? 부탁드려요. 계속 이용할 테니 청소 좀 해주세요. 좀 귀엽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글을 완성해 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활문을 쓰실 때 뭐 논설문이나 아주 거창한 뭐 문학적인 글이라든가 이런 정식 글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부담 없이 논리의 흐름대로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줄줄줄줄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형식을 굳이 생각하려고 하니까 더 경직돼 버리고 사고가 경직돼 버리고 어떻게 써야 할지 더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황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한다든지 뭐 이유를 이야기한다든지 이렇게 논리의 흐름대로 쭉쭉쭉쭉 전개해 나가는 것이 생활문을 쓸 때는 아주 주요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